1월 6일 월요일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시작합니다. 사람의 뇌는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서 극도로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합니다. 인생이라는 게 원래 예측 불허라고는 하지만 요즘처럼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때가 또 있었나 싶어요. 많은 이야기로 전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노래 한 곡으로 위로를 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오늘 퇴근길 톡톡은 중간중간 힐링이 되는 음악들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듣고 싶은 노래가 있는 분들 신청곡으로 남겨주셔도 좋겠고요. 또 기존에 진행하던 코너는 변동 없이 이어갑니다. 퇴근길 톡톡 오늘 순서 안내하겠습니다. 한 주간의 울산의 문화가 소식 고영서 리포터가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요즘 어때에서는 울산에서 태어나서 울산에서 자라고 현재는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두 분의 청년을 모셨습니다. 두 청년에게 울산은 어떤 의미일지 들어보겠습니다.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팀장님, 연금도 투자하세요? 알아서 크는 연금은 없으니까 투자해야죠. 아, 투자의 차이가 연금의 차이? 이제 연금도 투자다. N2 퇴직연금. 역시 고용노동부가 선정한 2024년 퇴직연금 우수사업자. NH투자증권. 원금 손실 유의, 가입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독일도 돌았다. 스위스도 돌았다. 대성 보일러도 유럽처럼 빙 돌았다. 원통형 콘덴싱으로. 대성 보일러가 만드는 유럽형 콘덴싱의 시대. 당신의 콘덴싱은 유럽형입니까? 대성이 내일을 위합니다. 대성 보일러. 부장님, 실장님, 국장님. 이사님. 일은 오래 했지만 연금 관리는 왕초보. 퇴직금 목돈 어떡하지? 퇴직연금 IRP. 믿을 곳은 미래에셋증권. 퇴직금 키우기, 절세, ETF 실시간 매매, 로보 어드바이저까지 수익률이 중요한 연금 미래에셋증권. 원금 손실 유의 및 투자 전 설명 청취. 허위 정보를 예방하는 좋은 습관 실천하기. 하나,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둘, 근거가 불확실하면 의심하고. 셋, 공유하기 전에 한 번 더 찾아보고. 넷, 자극적인 정보에 동요하지 않고. 우리의 소중한 일상에 허위 정보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보를 확인하는 습관, 우리의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와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함께합니다.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어놓고 있으니까 유튜브 울산 MBC 뉴스 채널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도 소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퇴근길 톡톡 오늘은 중간중간 여러분께 마음으로 위안이 되는 노래들 종종 들려드리면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여기저기서 뉴스들 많이 쏟아지고 있고 이것 때문에 너무 혼란스럽다, 스트레스다 하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아무것도 정리되지 않은 채로 시작한 새해, 잠시라도 마음 쉴 곳이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거니까요. 편안한 마음으로 퇴근길 톡톡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퀴즈 드릴게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잘 쓴 이것도 병원 치료보다 더 큰 치유의 힘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는 글이고요. 그만큼 신중하고 진지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누리꾼들은 잘 쓴 이것의 정석이라는 이름으로 이것의 기준을 자체적으로 정하기도 했어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것에는 자신이 누군지,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 누구에게 피해를 끼쳤고 사실과 다르게 알려진 부분은 없는지, 후에는 얼마나 반성했는지, 앞으로 책임은 어떻게 질 것인지 이런 내용이 포함되고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되는 표현으로 본의 아니게 오해, 그럴 뜻은 없었지만 억울합니다. 저만 잘못한 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이 언급됐습니다. 이런 말들은 이것의 진정성을 반감시킬 수 있는 말이기 때문이겠죠. 진심으로 사과하는 마음을 전할 때 쓰는 글인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반성문, 2번 회전문.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퇴근길 톡톡에서 드리는 상품입니다. 조울굿 기름오일 구도일 S오일에서 주유권, 정직한 보험 더 베스트 금융 서비스에서 상품권, 청정동의 바닷물로 만든 깨끗한 소금 한주소금에서 소금 한 상자, 맛있는 고기를 만나는 방법 한성 미트뱅크에서 5만원 고기 상품권, 참치 랍스터 전문점 본참치에서 초밥 런치 식사권, 롯데백화점 맞은편 숯불구이 외식 명가 삼산정에서 식사권, 강동 해변 건너편 직접 만든 재료들로 알찬 저염식 건강김밥 동쪽살롱에서 식사권, 첨가물 없이 담백하다 큰애기 농장에서 청년 농부가 당일 생산한 100% 국내산 땅콩버터, 가족의 추억을 담는 바른 사진관에서 촬영권, 학성동 가구 옥성 사거리 퀸즈애나 학성점에서 염색 1회 이용권, 도심과 가까운 치유와 힐링의 공간 울산 양떼 목장에서 4인 가족 이용권, 100% 천연 안반수 온천 범서 온천에서 이용권을, 당신의 건강한 삶을 위해 SH 스포츠센터에서 피트니스 사우나 이용권, 일본식 정통 효소 욕장 효소지음에서 효소 찜질 이용권을 드립니다. 네, 울산의 문화가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고영서 리포터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25년 첫 월요일입니다. 가장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울산 박물관의 즐거운 잔치, 만복을 기원하다 특별 전시회인데요. 기간은 5월 11일까지 길게 진행돼서 여유롭게 다녀오셔도 좋겠습니다. 네, 5월까지요. 네. 즐거운 잔치, 만복을 기원하다. 새해 맞이해서 정말 잘 어울리는 전시 소식일 텐데 어떤 걸 볼 수가 있는 걸까요? 네, 혹시 만복 기원하는 곽분양 행락도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아니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네, 행락도요? 행락도. 네. 예. 조선 후기에 한평생 부귀영화를 누린 중국 당나라 장수 곽자이가 복되고 영화로운 삶을 상징하는 인물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곽분양 행락도가 널리 유행했다고 하는데요. 복을 누리고자 했던 옛 사람들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곽자이가 호화로운 저택에서 가족과 함께 연애를 즐기고 있는 모습이 담겨 있는 그림이에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면서 좋은 기운을 받아가라 이런 뜻일까요? 네, 맞습니다. 곽분양 행락도에 나온 길상적 요소를 활용한 소망 부적 만들기 체험도 있고요. 또 곽자이가 돼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공간 등 특별 체험 공간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시 공간, 체험 공간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건가 봐요. 네, 한 장소에서 진행되긴 하지만 주제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크게는 즐거운 잔치와 길한 징조가 깃들다 이렇게 나누어지는데요. 먼저 즐거운 잔치 전시 공간에서는 잔치 장면을 주제로 한 디지털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 그 공간에 있게 되면 잔치를 즐기는 곽자이와 화목한 가정의 모습들, 길상의 요소들을 내가 그 장소에 있는 것처럼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길한 징조가 깃들다 이런 것들은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동물이나 물건 속에 담긴 길상적 내용과 의미를 다루는데요. 예를 들어서 길상적 동물이라고 하면 어떤 동물이 가장 떠오르세요?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까치? 아, 맞아요. 네. 까치가 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라고 해서 어떻게 길상적 동물이 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길상의 의미를 살펴보면서 의미를 부여했던 옛 사람들의 문화를 조명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역사적으로 얘가 왜 의미가 부여됐는지 그런 것까지 가늠해 볼 수 있다는 네, 거죠? 맞습니다. 예. 그리고 또 새해를 맞았으니까 울산 박물관에서 복의 기운을 가득 채워볼 수 있는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정말요. 네, 그리고 또 이 시점에 나는 나를 돌아보고 나아갈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그렇다면 슬도 아트 갤러리
아에서 내년 2월 2일까지 진행되는 나에게 가장 솔직하고 진심이었던 순간들 전시를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슬토 아트갤러리에서는 좀 젊은 작가님들 작품 맞아요. 전시가 꽤 많이 되네요. 네, 이번에도 0.1 젊은 예술가회의 작품들을 볼 수 있는 공간으로 0.1 젊은 예술가회는 청년 작가들이 모인 단체예요. 네. 그래서 자유롭게 감성과 색깔들을 표현하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분명 자신감으로 무모했고 솔직함으로 가득했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잃어감을 느끼는 요즘이라고 하잖아요. 공감되시지 않나요? 그러니까요. 0.1 젊은 예술가회라면 저희 퇴근길 톡톡에 출연하셨던 청년 예술 작가님들 소속된 그 단체인데 네. 허웅 작가님께서 출연하셨을 때 이 전시를 사실은 앞서 소개를 해주고 가셨었어요. 네. 영서 씨 어때요? 같은 20대로서 전시 내용에 공감이 좀 많이 되시는 편이에요? 너무 공감해요. 진짜요? 네. 왜냐하면 저는 뭐 20대긴 하지만 그래도 초반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무서울 게 없고 뭐든 도전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네. 요즘은 조금 겁도 많이 나고 조금 힘이 빠졌달까 그런 느낌을 받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진짜 이 솔직한 나를 사람들에게 보여줬을 때 남들의 시선을 조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번 전시를 개최했다고 합니다. 내면의 솔직한 감정을 현대 미술 작품으로 담아냈고요. 우리에게도 좀 감정을 되돌아볼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겠습니다. 네. 영서 씨가 또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많은 분들이 관심 가져주시고 또 나도 공감하러 한번 가봐야지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전시를 통해서 조금이나마 힐링이 되셨으면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울산 현대예술관 미술관에서 진행되고 있는 마이 디어 피노키오 전입니다. 피노키오. 진짜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잖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전 세계 300여 개 언어로 번역돼서 8천만 부가 넘게 팔렸대요. 100년을 넘게 아주 사랑받고 있는 고전 작품인데요. 그 긴 세월 동안 피노키오의 영감을 받은 예술인들도 많을 테잖아요. 이번 전시에서 작가들에게 영감받아서 탄생한 모든 피노키오 작품들을 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럼 어떤 분들의 작품이 있을까요? 세계적인 일러스트레이터 거장과 국내 작가들이 재해석한 복합 전시고요. 알록달록한 작품들과 피노키오를 주제로 한 애니메이션도 볼 수가 있고 또 영상 형태의 현대 예술도 있습니다. 시각적으로 조금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공간이고요. 또 무엇보다 재해석된 작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피노키오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무엇일까요? 나무 인형, 네, 코가 길어지는 거. 코가 길어지는 네. 거. 네, 예전에는 피노키오의 코를 거짓의 상징으로 봤잖아요. 코가 거짓말을 하면 길어진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는 피노키오의 코만큼 솔직한 코가 없다 이렇게 표현하는 시각의 변화도 있거든요. 이런 인상적인 작품들을 한 공간에서 볼 수 있으니까요. 다양한 인식 변화에 있어서 조금 바라보는 시선을 찾으면서 보는 재미가 있을 겁니다. 네, 진짜 그렇겠네요. 자, 그럼 다음 소식은 또 뭐가 있을까요? 네, CK 아트홀의 연극 런투 패밀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평일과 주말 CK 아트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1월 10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되는 올해 첫 연극입니다. 예, 런투 패밀리 어떤 내용일까요? 출생의 비밀을 다룬 코믹 드라마로 6명의 배우님들이 나온다고 해요. 6명. 보통 CK 아트홀에서는 네. 한 연극에 서너 분의 배우가 등장하는 연극이 많았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은 출연진이 좀 많은 편이네요. 네, 그만큼 재밌다는 겁니다. 배우님들이 늘어날수록 이 연극이 풍성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줄거리로는 극 속의 주인공 역시 배우로 스캔들에 휩싸이면서 모든 연기 활동을 멈추게 됩니다. 또다시 찾아온 기회에 또 한 번의 스캔들에 휩싸일 위기에 처하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알아보는 연극으로 그 끝은 공연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데요. 재밌을 것 같아요, 진짜. 그죠. 아마 다양한 캐릭터와 재미있는 이야기로 가득해서 가족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는 시간도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연극은 관객과 무대 사이가 멀지 않아서 정말 더 생생하게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예술 장르인 거잖아요. 네, 이번에도 맞아요.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올해 첫 연극 작품으로 만나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풍성한 문화가 소식 고맙습니다. 영서 씨. 네, 감사합니다. 숨죽여 울지 마요. 그 불 꺼진 방 안에서 알아요 얼마나 힘든가요. 물새듯 빠져나간 그 희망과 노력들이 헛 표정과 한숨 남겨줬나요. 그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쉬어가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내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하나 결국 그대는 답을 찾을 거예요. 같이 울고 같이 들고 같이 가면 덜 지치고 덜 외롭게 걸어요. 터지는 생각들로 잠 못 들고 힘든가요. 알아요 그 마음. 나 또한 늘 그랬죠. 가슴 속 불덩이가 차던 숨을 짓누르면 뛰쳐나가 밤새 뛰던 미친 밤. 그댄 넘치게 잘하고 있어요. 괜찮아요. 틀렸어도 끝난 게 아니니까. 캄캄한 아침 무거운 내일 끝없는 미로 속을 걷는 우리들.
다짐이 됐나요? 마음을 보여줘요. 안 된대도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만 알아줘요. 다른 사람지만 그댈 미워하는 나의 사랑이 모자랐나요? 늘 생각해요. 이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니 내게 힘이 돼줘요. 난 기다려요. 그대 난 오는 내가 많이 지겨웠나요? 그래요, 이해해요. 많은 밤이지만 그대 후회되면 다시 내게로 돌아올 테니 다 괜찮아요. 이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니 내게 힘이 돼줘요. 난 기다려요. 그댈 난 원해. 그댈 사랑해. 그대 난 영원해요. 이것만 기억해요. 우리가 헤어지면 다시는 이런 사랑 또 없을 테니 내게 힘이 돼줘요. 난 기다려요. 그대 난 소중한 우리의 일상을 지키기 위한 실내화재 대처법. 멀티탭에 여러 개의 플러그가 꽂혀 있다면 사용하지 않는 플러그는 뽑아주세요. 외출 시 가스밸브를 꼭 잠가주세요. 가정 내의 소화기를 항상 비치해 두고 비상 상황 시 사용하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 협의회. 한파 발생 시 이렇게 대처해야 합니다. 심한 한기나 심한 피로 등을 느낄 땐 저체온 증세를 의심하고 바로 병원에 가야 합니다. 노인, 영유아는 물론 혈압, 심혈관 질환자분들은 특히 야외 활동을 자제해야 합니다. 축사에서는 정전으로 인해 보온시설 가동이 불가능한 경우 숯 등을 연소하여 보온해야 합니다. 양식장에서는 한파 피해가 예상될 경우 양식 어류를 조기 출하하여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한파, 올바른 예방과 대처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합시다. 애써 가꾼 산림을 한순간에 잿더미로 만드는 산불, 산행 중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에 이렇게 대처하세요. 산불을 발견했을 땐 119, 112 등에 신고해야 합니다. 바람 방향을 고려해 산불의 진행 경로에서 벗어나도록 합니다. 불길에 휩싸일 경우 침착하게 주위를 확인하여 타버린 지역, 저지대, 수풀이 적은 지역, 바위 등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만약 대피할 시간이 없을 때에는 낙엽, 나뭇가지를 걷어낸 후 얼굴 등을 가리고 불길이 지나갈 때까지 엎드려 있어야 합니다. 산불, 예방이 최선입니다. 97.5 김연경의 퇴근길 톡톡 들리는 라디오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 열어놓고 있으니까 소통 창구로 활용해 주셔도 되겠고요. 샵 2848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 부과되는 문자로 소통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퀴즈 다시 한번 드릴게요. 누리꾼들 사이에 회자되는 잘 쓴 이것의 정석입니다. 이것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우선 자신이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어떤 잘못을 저질렀는지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하고요. 그 후에 얼마나 반성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사후 대처 방안에 대해서도 언급이 돼야 합니다. 반대로 본의 아니게 오해, 그럴 뜻은 없었지만 억울합니다. 이런 말들은 이것의 진정성을 반감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고 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도 있죠. 이 말이 가장 잘 어울리는 문서의 형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1번 반성문, 2번 회전문. 정답을 샵 2848 혹은 유튜브 실시간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좋다 나쁘다 하지 뭐 별일 없고 이따보다 하지 뭐 궁금하다면 썰 풀어볼게 Keep it on no not get no. 네, 울산 청년들과 나누는 유쾌한 수다. 요즘 어때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울산에서 나고 자라서 울산에서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울산 토박이 청년 두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동혁, 이다빈 씨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 청취자들께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먼저 한동혁 씨.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울산과학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전공 3학년으로 곧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 24살 한동혁입니다. 네, 저는 울산에서 태어나서 현재까지 울산에 살고 있으며 남구 야음동에서 20년간 살다가 이제 북구 송정동에서 4년 정도 살고 현재 다시 남구 신정동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모님이랑 같이 안 사시는 건가 봐요? 현재 같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잠깐 다른 동네 사셨을 때는 왜 그런 거예요? 그냥 제가 군대에 있을 때기도 했고, 네. 좀 그 새로운 아파트가 지어졌다 해서 거기 잠깐 갔었는데 이제 다시 오게 된 계기는 이제 현재 살고 있는 곳 바로 옆에 할머니 댁이 있어서 좀 네. 할머니 가까이 오는 게 낫지 않겠나 싶어가지고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다빈 씨는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소재대학에서 간호학과 졸업을 앞두고 있는 만 22살 이다빈입니다. 울산 울주군 천상에서 20년간 살고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지금 부산에서 통학을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네, 통학하고 있습니다. 힘들진 않으세요?
조금 힘들긴 했는데 네. 이제 가족들과 같이 살고 싶은 마음이 커서 와. 좀 힘든 걸 감수하고 다녔습니다. 지금 두 분 다 모두 울산에서 나고 자라서 현재까지 계속 울산에서 생활을 하고 계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울산의 장단점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 먼저 울산의 장점은 제가 사람이 너무 많은 것을 별로 선호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그에 비해 울산은 수도권처럼 너무 복잡하지도 않으면서 또한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서 비교적 생활이 편리한 것이 울산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25년간 울산에 살면서 느꼈던 울산의 단점은 다른 광역시나 대도시에 비해 교통이 다소 불편하다는 것이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특히 울산에는 지하철이 없어서 이제 버스나 택시가 주요 교통수단인데 차가 없는 저에게는 좀 이동에 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울산의 단점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예.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제가 좀 더 여쭤볼게요. 자, 이다빈 씨는요? 네, 저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적하고 자연 환경이 좀 좋은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제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제가 사는 동네는 공기도 좋고 조용한 장점이 있고 대학을 다니면서 느낀 장점은 울산이 이제 장학제도가 좀 잘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학제도요? 네. 이게 지자체별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저는 이제 울주군에서 살고 있는데 꿈의 도시 울주군이군요. 네, 그래서 울주군에는 이제 장학금 제도가 좀 네. 다양하게 마련이 되어 있어서 이제 혜택도 좀 보고 네, 그런 점이 있었어요. 어떤 혜택을 받으셨나요? 그 대학생들 대상으로 해서 이제 울주군에서 장학금을 이제 주는 제도가 있었는데 네, 이게 부산의 친구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이런 게 부산에는 크게 없다 보니까 네, 이게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졸업을 두 분 다 앞두고 계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졸업 이후에도 울산에서 계속 거주하실 생각이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가능만 하다면 계속 울산에 거주하고 싶습니다. 왜요? 울산은 제가 익숙하게 생활해온 고향이기도 하고 또 다양한 산업과 일자리 기회가 있는 도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또한 자연환경과 이제 생활 인프라의 조화도 잘 이루어져 있어 장기적으로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더 넓은 경험을 위해서 타지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기회가 있다면 잠시 떠날 수도 있지만 결국 울산은 언제든 돌아오고 싶은 도시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고향 같은. 네, 고향 같은. 이다빈 씨는요? 네, 저는 가족들이랑 함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울산에 거주할 생각이 있긴 한데 이제 취업을 준비하다 보니 네. 병원이 이제 다른 지역에서 취업을 준비하게 돼서 울산에 거주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간호학과이시니까요. 네네. 울산에 병원이 몇 군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네. 이제 울산은 8개 정도의 종합병원이 있고 대학병원은 이제 울산대병원으로 하나밖에 없는 상태이고 네.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제가 다닌 학교에서 이제 부산에서는 대략 30개 정도의 종합병원이 있고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그리고 대학병원은 한 5개 정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부산은 공립 종합병원인 이제 동남권 원자력의학원과 부산의료원, 부산보훈병원도 존재를 하고 네. 부산에 많은 병원들이 증축을 통해서 병상수를 많이 늘려가면서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에 비해서는 다양하고 많은 병원이 있어서 취업의 기회도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정말 양적으로 봤을 때는 네. 비교할 수가 없는 정도군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다빈 씨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실적인 조건 때문에 부산으로 취업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울산에서 계속 거주는 하고 싶으신 건가요? 네, 아무래도 가족들과 사는 게 좀 많이 좋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서 울산에 거주를 하고 싶은 생각이 크지만 이제 여건이 그렇게 되지 못하는 점이 아쉽고 그리고 이제 현재는 울산대병원에서 신규 간호사를 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이제 발표가 났지만 혹시 이제 모집이 가능해서 이제 근무가 가능하다면 이제 울산에 가능하게 이제 거주를 할 생각이 있고 네. 그리고 집 근처에 그 무거동에 산재병원이 지금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울주군은 굉장히 여건이 좋군요. 네, 그래서 아. 26년 상반기에 개원 예정이라고 알고 네. 있는데 이제 나중에 산재병원에 취업이 된다면 또 울산에 거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한동혁 씨 같은 경우에는 전기를 전공하셨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하실 때 울산에서는 일자리가 꽤 다양해서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네. 전기와 관련된 일자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아무튼 전기가 쓰이지 않는 곳은 하나도 없으니 그러니까 전기는 어디든 쓰일 수 있다 생각하는데 특히 울산은 더욱 전기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위치하고 있어서 좀 여러 방면으로 사용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는 곳이 그러네요. 뭐 기계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넓게 보고 있다 이런 네네네. 말씀이시죠. 저는 지금 두 분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좀 의아한 게 이것도 세대별로 다른 느낌인 건지 사실 저는 젊은 분들은 수도권으로 나가고자 하는 욕망이 굉장히 강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네. 근데 두 분은 어떻게든 여건이 되면 울산으로 다시 돌아오고 싶다, 안정적이고 싶다 이런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혹시 두 분 말고 다른 친구들도 마찬가지 생각이실까요? 일단 제 주변 남자인 친구들은 그래도 아직 울산에 일자리가 좀 어느 정도 있어서 울산을 많이 선호하는 것 같은데 특히 이제 여자인 친구들은 좀 울산에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울산을 떠나서 좀 수도권으로 많이 취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친구들을 보면 이 울산 소재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한 친구들은 울산에서 거주를 하면서 병원을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저도 이제 수도권으로 희망하는 부분도 있어서 지금 아직 취업이 계속 진행 중인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아무래도 가족들이랑 같이 살고 싶은 마음도 있고 부산에서 학교를 다녀보니까 이제 부산이 워낙 이제 건물도 빽빽하고 교통도 이제 복잡하고 이런 부분에서 좀 한적하고 좀 공기 좋은 저희 동네가 좀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울산시나 각 지자체에서 청년들이 수도권으로 많이 빠져나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정책을 그래서 도심을 좀 발전시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우리 지금 두 분의 생각은 일자리가 먼저다. 지금 환경 충분하다 약간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취업을 준비하면서 울산에 규모가 큰 병원이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응급의료기관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 예를 들어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을 하면 미세한 접합으로 마이크로 수술이 가능한 병원으로 이제 빠르게 이송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울산은 마이크로 병원이 현재는 존재하지 않고 울산대 병원에서는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딱 한 곳인 거군요. 네, 그래서 이제 다른 병원에도 가능은 하지만 이거를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은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좀 아쉽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 정책도 지금 떠나는 청년들을 잡기 위해서 우리를 수도권처럼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이것보다는 오히려 떠나는 청년을 잡기 위해서 일자리를 계속 발굴해야 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거겠군요. 네, 맞습니다. 혹시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울산은 정말 유리하다. 뭐든지. 지금 우리 연령대는 참 괜찮다. 이렇게 느끼는 지점이 있으실까요? 네, 우선 저희 나이 또래 같은 경우는 이제 한창 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좀 노력하는 시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울산은 공업 도시여서 이제 자동차나 조선 그리고 각종 석유화학 등 이제 대기업 회사들이 울산에 많이 밀집해 있어서 관련 분야에서 유리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 같고 또한 대기업뿐만 아니라 다양한 중소기업과 연계된 인턴십 및 취업 기회도 많아서 좀 폭넓은 선택지가 있다는 점도 울산이 유리한 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간호사도 병원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 산업간호사로도 이제 근무가 가능한데 울산은 산업체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방향으로는 또 유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산업적으로 계속해서 모든 게 연관돼서 함께 창출이 되면 굉장히 좋겠군요. 두 분께 울산살이에 대한 이야기를 좀 여쭤보고 싶어요. 조금 전에 한동혁 씨는 좀 불편한 점을 꼽으려면 교통 불편이다 얘기를 해주셨어요. 오늘 저희 사실은 얘기하기 전에도 제가 지금 버스를 타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어떤 점이 그렇게 불편하실까요? 네, 일단은 아까 제가 한번 언급했던 것처럼 울산은 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좀
교통수단이 지하철도 없고 좀 아무래도 버스가 보통 제일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여겨지다 보니까 특히 오늘 같은 경우도 오늘 12월 31일이라서 이제 그 한 해의 가장 마지막 날이다 보니까 좀 차가 많이 밀리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정도까지는 안 밀리겠지 하고 어느 정도 넉넉하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차가 너무 많아가지고 좀 미동도 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울산은 진짜 교통이 좀 많이 좀 아직 좀 많이 복잡하긴 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네. 다빈 씨는 어때요? 울산살이? 네, 저도 취업을 타 지역으로 고민했던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이었습니다. 네, 저도 여기까지 오는데 부모님 차를 타고 오게 되었는데요. 네, 저희 집에서 차로는 20분 거리인 이 그렇죠. 곳이 울주군에서는. 네, 버스를 타고는 1시간이 넘어야 도착을 할 수 있다는 게 좀 컸고, 그리고 울산은 지하철도 없고 이제 대중교통으로 버스가 유일한데 최근에 울산이 버스를 많이 개편하면서 불편함이 좀 많이 커졌던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두 분은 대중교통 이외에 다른 것들은 울산에서 사는 것 그다지 뭐 불편하거나 단점으로 꼽히질 않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 뭐 일단 교통이 1순위인 것 같고 두 번째로 꼽자면 좀 문화나 좀 이런 인프라 좀 부족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저런 서울이나 이런 수도권을 보면 그래도 아무래도 좀 그런 예술적인 부분이나 좀 문화적인 부분이 좀 많이 발달돼 있는 것 같은데 울산은 아직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네, 저도 교통이 이제 가장 큰 불편함인 것 같고 얼마 전에도 이제 버스를 놓치게 됐는데 이 같은 버스가 오기까지는 61분이 걸린다는 것을 보고 또 충격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이런 점이 가장 불편했던 것 같고 그리고 청년들이 즐길 수 있는 놀거리가 항상 부족하다고 말이 많이 나오는 상황인데 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이제 팝업이나 다양한 축제가 좀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열리더라도 너무 한 곳에 삼산동에 이제 몰려서 있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두 분은 부산은 자주 가보시나요? 네, 저도 지금 현재 여자친구가 부산에서 근무를 하고 있어서 부산에 좀 자주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부산이 인접하기도 하고요. 네.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가까운 도시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맞습니다. 많이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 부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울산은 어떤 도시인가요? 그 친구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울산은 이제 부자 도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면서 이제 공업이나 또 자연환경이 둘이가 공존하는 게 되게 신기하다고 말을 많이 해주는데 제가 부산에서 학교를 다니다 보니 부산은 그래도 좀 다양한 문화나 놀거리들이 확실히 이제 많이 분포가 여러 지역에서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어디든지 가서 놀고 즐길 수 있는 여건이 많이 마련이 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동혁 씨. 네, 저도 방금 데이트를 그러면 주로 부산에서 하시겠네요. 근데 뭐 부산에서도 하기도 하고 울산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확연하게 느껴지지 않을까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울산은 좀 저희가 논다고 해도 놀 장소가 좀 정해져 있잖아요. 예를 들면 삼산이나 뭐 성남이나. 근데 부산은 좀 어디를 가든지 좀 많이 발달해 있는 것 같아서 좀 여러 지역을 좀 많이 가면서 좀 여러 좀 문화도 즐길 수 있고 여러 좀 즐길 거리를 즐길 수 있는 것 같아서 좀 그게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저는 모신 김에 이 점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부울경을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어야 한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일부 기성세대들은 이렇게 너무 편하게 왔다 갔다 하게 교류를 해놓으면 오히려 울산 사람들이 타 지역으로 많이 나갈 거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 벌러는 울산으로 오면서 결국에는 놀거리를 찾아서 혹은 다른 편의 사항들을 찾아서 다른 지역으로 나가게 될 거다.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어떤 생각이세요, 두 분은? 우선 저는 일할 때는 울산에 오고 뭐 놀거나 할 때는 타지로 간다고 해도 아무래도 좀 일하는 곳이 좀 자기 집이나 장소와 좀 가까이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대부분 좀 아무래도 그래도 울산에 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네. 네. 다빈 씨도. 네, 그래서 이제 일하러는 울산에 오고 놀러는 다른 지역에 간다는 말이 이제 공감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좀
많이 생각을 해보고 그 방향으로 좀 발전이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네. 울산이 청년들한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어떤 점이 더 필요할까요? 우선 저는 울산이 청년들에게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려면 좀 산업 다변화와 그리고 문화 여가 인프라 확충이 좀 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이제 울산은 공업 도시로서 특정 산업에 좀 지나치게 의존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신산업을 좀 육성하고 다양한 분야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면 청년들에게 더 많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의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도 기여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이제 청년들은 일과 삶의 균형, 우리가 속히 말하는 워라밸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좀 다양한 문화 예술 프로그램 그리고 체육시설, 카페와 같은 여가 공간을 늘리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한다면 좀 청년들이 울산에 머물고 싶은 마음이 생길 것 같습니다. 일거리와 놀거리를 네. 동시에 누려야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다빈 씨. 워라밸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다빈 씨는요? 저는 이제 교통이 가장 발달이 되면 청년들에게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실제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버스 때문에 울산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살고 싶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기도 합니다. 버스 때문에요? 네. 버스가 정말 저는 이제 천상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데 네. 천상이 정말 버스가 안 옵니다. 그래서 이제 삼산동에 놀러를 가게 되면 정말 계획을 잡고 버스 시간을 계속 확인을 하면서 몇십 분을 기다려서 그 버스를 타야 놀러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이 가장 청년들한테 공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하루빨리 편리한 교통으로 될 수 있도록 개선이 되면 좀 더 매력적인 도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천상까지는 막차가 몇 네. 시까지예요? 보통 한 11시 정도면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적어도 최소한 대중교통 정도가 좀 편리하게 갖춰진다면 네. 충분히 청년들한테도 매력적일 수 있다. 네, 그 배차 간격이 정말 좀 심각한 상태인데 네. 배차 간격을 좀 늘리고 지금 개편된 그 버스가 좀 많이 불편하다는 소리가 친구들 사이에서도 정말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더 개선되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요즘 어때에서는 울산에서 살고 있는 청년들을 만나보고 청년의 눈으로 바라본 울산, 그리고 청년들이 그리는 미래는 어떤 모습일지 저희가 들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울산 청년 한동혁, 이다빈 씨와 함께 했고요. 취업도 잘 되시길 바라고요. 또 새해니까요. 새해 복도 많이 받길 저희가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가족이 매일 마시는 물.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세요? 당연히 깨끗한 물이어야겠죠? 미세 플라스틱까지 걱정 없어야 깨끗한 물이죠. 아주 미세한 나노 플라스틱까지 검사해서 안심. 깨끗한 물, 자연 드림, 깊은 물. OECD 측정 기준. 병원 갈 때 신분증 챙기기 귀찮아. 괜찮아. KB 스타뱅킹이 있잖아. 병원 접수할 때는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여권 재발급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아. 국내선 비행기 탈 때도 KB 스타뱅킹이면 괜찮다니까. 신분증 챙기기 귀찮은 모든 순간. 지금 KB 스타뱅킹에 신분증을 넣어보세요. KB 국민은행. 안전화가 이렇게 편해도 돼요? 나도 모르게 집에까지 신고 간다니까요. 우린 발이 건강해야 하니까 안전화 아무거나 못 신어요. 내가 안전해야 가족이 안심하지. 그래서 난 꼭 집에만 신어. 집엔 안전함을 고집하는 확실한 이유가 있다. 생각의 차이가 만드는 가치 집엔 안전화. 농협 고객님, 1월 28일과 29일 설 연휴 이틀간 디지털 금융 시스템 개편으로 인터넷 뱅킹,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잠시 중단됩니다. 체크카드, 신용카드, ATM은 이용 가능합니다. 1월 30일 더 나은 서비스로 찾아뵙겠습니다. NH농협은행. 마이카를 탔을 뿐인데 케어받는 삶이 시작됐다. 상시 주유 할인 됩니다. 엔진오일 무료 교체 됩니다. 제주도 렌터카 무료 됩니다. 이렇게 다 해주는 롯데렌터카 마이카니까. 마이카를 탄다. 내 삶이 달린다. 대한민국 넘버원 롯데렌터카 마이카. 24년 9월 한국렌터카 사업조합 연합회 등록 대수 기준. 클릭 말고 지우세요. 받지 말고 끊으세요. 보이스피싱 피해자라면 최대 300만 원의 긴급 생활비와 심리상담, 법률 지원까지
지금 신청하세요. 보이스피싱 제로. 보이스피싱 제로는 신한은행, 사랑의 열매, 굿네이버스, 경찰청, 금융감독원과 함께합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1번 반성문이었습니다. 정답 맞히신 분께는 개별적으로 문자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어요. 문자 받은 분들 답장으로 성함과 주소 다시 한번 보내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은 계속 들리는 라디오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보이는 라디오 화면은 없지만 여러분과 계속 함께하고 있으니까요. 평소처럼 실시간 댓글창으로 자유롭게 소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2848 문자창도 활짝 열어놓고 있어요. 전문가와 상담하고 싶었던 내용들, 평소에 듣고 싶은 노래, 오늘 일상, 어떤 내용이든 좋으니까 함께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끝곡은 이은미의 괜찮을 거예요로 선곡을 했습니다. 내일도 6시 5분에 돌아올게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괜찮을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지나면 그날 그 아쉬웠던 순간 더 이상 돌아보지 않을래. 사랑할 거예요. 혹시 누군가를 다시 만나면 그땐 그대를 잊어버리고 그 사람과 후회 없는 밤을 만들 테죠. 믿어지지 않나요? 아마 나도 그럴지 몰라요. 하지만 누구나 그랬듯이 나 역시 변할 수 있단 걸 보여줄게요. 좀 더 뻔뻔해질 거고 못돼질지 몰라.